변화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내에 계신 우리 동문, 또 해외에 계신 동문, 파견교사로 활동하시는 동문들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사전에 이 좌담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감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한누리 학술문화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게 된 동문회장 황혜리입니다. 조금 전 알쏭달쏭 한국어 퀴즈를 통해 한국어 교사로서 알아야 할 유용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좌담회를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학술제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직 준비 중이신 학우님들이나 동문 선생님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이번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패널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교사로 건국대학교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엄하선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하선입니다. 네, 국외 기관 교사로 일본 오사카 조가쿠이 대학교의 이은숙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외 파견 교사로 태국 나콘파논의 레누나 컴니타야 누쿤 학교의 김한나 선생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질문 등 포괄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언택트 시대 한국어의 길을 묻다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엄하선 선생님, 그동안 대학 기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 운영을 하셨는지요? 네, 저는 어학원 수업과 대학교 수업을 했습니다. 어학원 수업은 온라인 수업과 제한된 교실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3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습니다. 먼저 첫 학기 때는 오피스 디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는 웹엑스 프로그램. 지금 현재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웹엑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줌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질이 조금 안 좋은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한된 교실 수업을 병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한된 교실 수업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하면서 학생들과 1대1 대화라던가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제가 PPT라던가 이런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이 조금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온라인 수업에서 줌 프로그램이 조금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줌 프로그램은 소회의실, 그러니까 1대1 학생들과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줌 프로그램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대학교 강의는 녹화 수업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본은 국내와 상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이은숙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네, 우선 이 사진은 제가 근무하는 대학의 올해 신입생을 위한 오픈 캠퍼스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패드를 활용한 한국어 체험 수업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한국어 수업을 기대하며 입학했는데 온라인으로 개강이 돼버려 서먹서먹한 분위기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에 따라 교원이 사이버 대학처럼 동영상을 미리 제작하여서 학생들에게 시청하는 강의와 실시간 강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줌을 활용하여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줌은 대면 수업에서 하는 것처럼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소회의실을 사용하여서 그룹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는 교실에서 하는 수업이 온라인으로 장소만 바뀐 형태였습니다. 예습복습, 실기시험 등은 주로 앱을 활용했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업에서도 이러한 앱을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수업 자료는 학교 플랫폼인 무드를 사용해서 배부를 했고요. 과제도 학생들이 무들로 제출을 하면 제가 참석한 후에 돌려주는 방식, 이것만 코로나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부 파견으로 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업하고 계신 김한나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작년과 수업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중고등학교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경우, 일단 대학의 경우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온라인 수업보다는 아예 개학 시기를 늦춰서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또 좀 시골이기도 해서 더 빨리 코로나가 심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제가 있는 지역과 태국 내용으로 태국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태국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래 5월부터 수업이 시작인데 이번에 7월로 개학을 미루고 대신 중간에 방학이 없이 1학기, 2학기가 바로 연달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있는 레누나커 위타야누군 학교의 경우는 한 반에 30명에서 40명 정도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모이면 안 돼서 출석 번호에 따라 홀수, 짝수로 나뉘어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의 경우는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화면에 보시는 사진처럼 학교로 등교할 때 롤 체크를 하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의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 수업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태국의 경우 코로나가 발생하고 3월 말부터 4월 말에 코로나가 좀 심해졌을 때 아예 이동을 금지하고 식당이나 백화점 등 모든 영업점을 중지시켜서 빨리 코로나를 안정시키고 원래 수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수업 방식을 바꾸기보다 빨리 안정시켜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중고등학교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수업을 대비하여 교사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클래스룸의 사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각 교사와 학생들의 메일을 학교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교육부와 교육원에서 태국인 한국어 교사 교육을 실시했을 때는 태국 내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재를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앱 설치 방법과 사용 방법, 그리고 줌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 교육의 경우 원래 방콕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앞에 보시는 화면처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태국인 한국어 교사를 위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들어보니 대학의 경우는 수업 방식을 3가지로 나눠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는 첫 번째, 온라인 실시간 수업, 그리고 두 번째는 녹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은 오프라인으로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태국에서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진행할 때는 대학에서 메일을 만들어서 나눠준 학교만 구글 클래스룸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펜 쪽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메일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태국에서 이제 줌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40분마다 끊겨가지고 나갔다 들어와야 하고 또 중간에 좀 끊기는 일들이 많아서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 선생님의 얘기를 통해 작년과 달라진 수업 운영 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엄하선 선생님, 대면으로만 수업하시다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여러 시행착오는 있으셨겠지만 효과적이었던 수업 진행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네, 먼저 효과적이었던 수업 진행 전략은 제가 학생들의 입장에 맞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 학기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제 수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수업 3학기를 하면서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좋았던 그 수업 3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학생 2명 있고 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좀 얼굴을 가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개인 정보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 2명이 소회의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회의실 10분 아니면 5분 더 정해주고 학생들과 1대1 매칭을 해주고 2명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업. 예를 들어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문장과 대화를 만들어 보는 수업으로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좋았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학교에 오더라도 제한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에서 친구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가까워져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3가지를 사용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비디오 오피스, 두 번째는 웹엑스. 그 2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소회의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말하기 활동을 못했고요. 줌에서는 소회의실이 있어서 학생들이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역시 제일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이 오프라인 수업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보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왔거나 수업 시간을 제대로 못 들었던 그런 수업들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는 카페, 또 거기에는 기존의 학생들이 수업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서 형태라던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1시간, 4시간 수업을 다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제가 중요한 문법을 5분 정도 요약본을 올려놓고 그날 못 배운 문법을 한 번씩 들을 수 있고 그런 수업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질문 시간을 따로 만들어준 것도 의외로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수업이 끝나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5분, 10분 기다렸다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실 교실에서는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 질문 있어요? 라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데, 저는 수업이 끝날 때 온라인에서는 한 명씩 누구씩 5분, 저희가 건강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씩 예를 들어서 한나씨 오늘 몸은 괜찮아요? 수업은 어땠어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한 명씩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수업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가 학생들이 좋았던 것 같다고 하고 그 나머지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탄소하는 시간. 그래서 저도 온라인 수업을 들어봤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을 때 우리가 탄소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하고 바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저도 학생인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다 썼어요 확인을 하고 1분에서 3분 이렇게 주고 쓸 수 있게끔 줬던 것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은수 선생님, 일본에서 진행하셨던 효과적인 수업 진행 전략이 있을까요? 네, 저도 여러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요. 그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터치펜. 요겁니다, 요거. 전 아이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펜슬을 자주 사용했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니, 펜이 없으면 수업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보드에 판서한 것 위에 또는 교재나 자료 위에 쓰면서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요겁니다. 두 번째는요. 코로나 이전 수업 때보다 앱 활용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도 익숙해져서 예습이나 복습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자기주도 학습에도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이로노 도스크, 일본 발음이라서 죄송합니다. 로이로. 이거 이제, 지금 잘 쓰시는 선생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한국에 지금 전파하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출석 체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제시 자료를 보여줄 때 굉장히 좋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어휘학습으로는요, 퀴즐렛,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퀴즐렛, 이거는 이제, 보통 대면 교실 수업에서 플래시 카드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주 활용했고요. 그리고 카후를 사용해서 이제 게임도 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것도 퀴즐렛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출력도 가능해서요, 그림 자료를, 이렇게 이제 출력할 때 여기 있는 자료를 쓰시면 색깔도 좋고 화장도 굉장히 색깔도 좋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과제 수행 시 어휘와 표현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글 번역을 사용하게끔 했고요. 네, 플립그리드는 교사가 과제를 만들고 학생들은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구글 계정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랑 다른 점은요, 영상으로 댓글을 달 수가 있고요. 또 미리 학생들 이름을 등록해 놓으면 등록된 학생들 QR코드가 생성되어서 학생들이 접속할 때 이름이 그대로 뜨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자기 영상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걸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의 영상은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제별로 관리하기도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본이 선진국의 이미지가 강하니까 IT 환경도 잘 되어 있을 거라고들 생각들 하실 텐데, 실제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이 좋지 않아서 끊어지는 학생들, 그리고 상황을, 수업 도중에
연결이 끊어지는 학생,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라인 오픈 채팅, 한국에서는 이제 카톡을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라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라인 오픈 채팅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나 선생님, 3월까지 태국에 계시면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어떤 수업 준비를 하셨나요? 네. 지금 저는 태국 뭐 이런 대학원이나 어학당 같은 곳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로 지금 파견이 된 거여서 이제 태국 내에서 몇 년 전부터 한국어 교재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작년 정도부터 교재를 학교에 이제 나눠주고 최대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했으니 이 교재를 활용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교육원에서 배포해주신 자료를 토대로 이제 교육자료 활용 방법에 대해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줌 프로그램 내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수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도 이제 알아보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1권, 2권에 대한 수업 자료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교재가 1권부터 총 6권까지 있습니다. 근데 아직 교육 자료나 뭐 학습 활동지 같은 거는 1권이랑 2권까지만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요.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글 뭐 1과부터 각 차시마다 들어가서 이제 교재가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수업할 수 있게끔 교재 내용에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렇게 뭐 각 과마다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 부분, 그리고 뭐 문법, 그리고 어휘 설명, 뭐 듣기 말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뭐 활동지나 아니면은 어휘 부분 이런 거를 따로 준비를 해가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으로만 이제 수업을 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영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고 하는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돼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알려준 거라 태국 이렇게 파견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은 교재 1, 2권만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나중에 학생들을 등록하면 학생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각 차시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교재는 이렇게 12가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입 부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 학생들이라서 간단한 이제 문제나 이런 거는 태국어도 같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 그리고 어휘, 문법이 거의 각 차시마다 2개 정도씩 있고요.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가 있는 거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듣기 말하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9차시에 듣기 말하기면은 10차시에는 읽기 쓰기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재 들어가면은 사진과 어휘가 있고요. 발음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문도 나와 있고 문법 설명이 되어 있고 밑에 손가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옆에 모양을 누르면 이제 발음도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이제 태국어랑 한국어랑 같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가다가 바뀌었을 때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3개 쓰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정답 확인할 때 옆에
듣기 모양을 누르면 발음으로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화면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듣고 따라 읽을 수 있게끔 발음도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한테 나눠주신 게 있어가지고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게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운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듣기 하면 이제 한국어로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문제 나와 있고 한국어 나오면 이제 그거 들으면서 어떤 게 정답인지 맞추거나 뭐 쓰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평가는 어휘랑 문법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당장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 태국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약간 중고등학교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이 이제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도 상황이 너무 다르고 또 대학교랑 또 중고등학교랑도 너무 달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태국의 효과적인 수업 전략과 수업 준비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맡으셨던 엄하선 선생님, 비대면인 온라인 교실을 운영하면서 잊지 않고 새겨두었던 점이 있나요? 네, 먼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학생들에게 이것은 제가 뭐 어학원이라던가 아니면 대학교 수업할 때 항상 첫 시간뿐만 아니라 뭐 쉬는 시간에도 계속 노출하면서 학생들이 공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업 5분 전에 접속해 주세요. 사실 학생들이 첫날이나 두 번째 날 그냥 개강주까지는 좀 늦게 들어와서 출결을 모두 인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습관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수업 5분 전에 접속할 수 있게 말을 하고 그다음 뭐 카메라와 마이크를 카메라 같은 경우를 꺼놓지는 않는데 가리거나 얼굴을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출석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5분 이상 화면에 보이지 않으면 뭐 지각 결석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공지를 첫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느 순간에는 당연하게 익숙해져서 잘 따라오더라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화면으로 보시면 두 번째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매뉴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에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미리 이제 배부를 하고 언어권별로 그래서 웬만한 언어로는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 매뉴얼을 미리 수업 전에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들어가고 어떻게 출석을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개만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이용 환경인데요. 학생들이 저도 뭐 와이파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끊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어폰 또는 헤드셋 사용을 하기를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집에 밖에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족위에서 듣는 결혼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까 뭐 남편 소리라던가 아기 소리까지 너무 많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꼭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요.
수업 장소도 학생들이 일을 끝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지하철 아니면 출장 가는 뭐 기차 아니면 이렇게 커피숍 이런 경우에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학생들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배려가 필요해요 해서 집에서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옷을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옷을 갖춰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있어서 촬영 금지.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학생들이 제 경험으로는 저보다 컴퓨터를 잘하거나 이런 걸 너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녹화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업 장면이나 자료를 사진 찍거나 촬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당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수업 규정 안내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채팅 가능 활용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 조금 쓸 수 있고 채팅창에다가 뭐 출석합니다. 아니면 뭐 좀 늦게 온 학생들은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문법을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누가 빨리 올리는지 채팅창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회의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에서 학생들 말하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소회의실 활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제 피드백을 좀 중시해서 학생들이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과제를 그냥 대충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러지 못하게 과제도 피드백을 좀 중시했고, 그냥 마지막으로는 비대면인 수업인 만큼 학생들이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한 명 한 명씩 하는 그런 수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해숙 선생님,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네, 수업 시간에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졌는데요.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카메라를 켜도록 알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켜지 않으면 참가도에 감동을 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면 학생들이 켭니다. 그래서 이제 켜게 하고요. 카메라를 켜지 않으면 학생들의 행동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상황 파악도 되지 않아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협박조로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엄하선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채팅창을 잘 활용을 하는데요. 줌에 들어올 때 학생들한테 이제 일본에서는 학적 번호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학생 번호라고 그러나요? 학생 번호와 이름을 올리게 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요. 수업 도중에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또는 조용히 사라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빠졌는지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고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출석 체크용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팅창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이파이가 끊기거나 또는 이제 결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녹화해서 보여주거나 또는 시간 될 때 학생들을 모아서 보강을 한두 번 해주었습니다.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한나 선생님, 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유의점은 어떠신가요? 네, 태국에 지금 제가 있는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한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방콕이나 뭐 치앙마이 이렇게 조금 도시의 경우는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지방의
있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 진행이 좀 환경적으로 좀 어렵거나,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콩펜 대학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주 끊기고 40분마다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 수업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을 대비한 보조적인 수업 자료가 좀 많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 중고등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해 예비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하선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업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디오 오피스를 할 때도 있었고 웹엑스를 할 때도 있었고 줌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정할 수는 없었고 그 프로그램 중에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줌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것을 사용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요즘에 동영상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먼저 그걸 숙지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기자재 이런 것들도 조금 잘 갖춰져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은 아까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도가 떨어지는 수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교에서나 어학원 모두 다 50분 정도로 수업이 되는데 20분 정도 아니면 20분 정도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말하기 그래서 생동감 있는 수업,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전달 능력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다는 유튜브 채널 아니면 게시판 활용 이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온라인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사가 많이 익히는 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숙 선생님은 어떤 부분을 조금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정말 숙련된 교사든 예비교사든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15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교사의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자칫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15분마다 새로운 활동을 넣는다거나 수업과 관련된 문화 자료나 영상이나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화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교사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온라인 자료 만들기를 공유해 보는 것도 단시간에 익숙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희사이버대학의 한국어과 강의를 학생 입장에서 듣는 수업이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 자료 준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한나 선생님은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나요?
네. 이제 앞에 이제 두 분 선생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제가 직접 온라인 수업을 해본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태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도 근무하는 곳에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이렇게 다르고 해서 이제 만약에 태국으로 오신다고 하면은 그 이제 해당하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익히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야지 뭐 과제 제출부터 자료 배포 이런 많은 부분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업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 한국어 교육을 함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지, 온라인 교실 운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잠시 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동문 선생님들이 지금 뭐 미국은 아니고 일본, 태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사전에 또 줌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영상을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담고 싶은 내용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제가 좀 시간을 제한을 해드려서 다 담아내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간의 경험을 압축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은 지금 막 채팅창에서 답변들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고혜미 선생님이 하신 질문이 좀 의미 있는 질문 같은데요. 비대면 수업이나 이런 채팅, 자기가 온라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한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이윤숙 선생님 계시면 일본 학생들이 사실 또 그런 학생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입력 중이었는데 제가 늦었습니다. 그런 학생이 소수 있긴 합니다. 근데 라인 채팅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 라인 채팅, 계정이고요. 하나는 오픈 차트라고 해서, 한국에도 있나요? 오픈 채팅이라고 해서, 실제 개인 계정과 연결되지 않는, 채팅이라서, 전혀 여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 채팅을 사용하면 개인끼리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런 학생들한테는 안심감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를 하기 꺼려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있긴 한데요. 학교의 수업이라 여기 이제 비대면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학교 시스템이라 본인이 손해볼 수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수업은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에 교원이랑, 이제 상호 얘기를 해서, 카메라를 켜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제 그런 특혜를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조금 있긴 한데, 주로 카메라를 켜라고 하면 처음에는 처음 수업 시작할 때는 켠다고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조용히 카메라를 끄는 그런 학생들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이윤숙 선생님처럼 배경 화면을 저렇게 교실로 하고 308호 이렇게 해놓으면 학생들이 아, 선생님도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숨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사실 그런 메일을 졸업생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빨리 적응했다. 다른 교사들보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LMS를 통해서 컨텐츠를 보면서 공부했던 경험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응 역량이 자기도 모르게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 좀 빠르게 적응했다. 난 굉장히 선진적인 교육을 앞서 했던 것 같다. 이런 메일을 졸업생들한테 받으면서 저도 약간 가슴 뭉클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도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사이버대학 교수들도 사실 김지영 교수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테크놀로지 친화적인 사람이 아닌데 사이버대학 교수이다 보니 자꾸 그런데 불려다니면서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축적되어 현재의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미래에 대한 적응이라는 거는 도전, 의식,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경험? 어떻게 해서든 나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이버 대학원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도전적인, 진취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도 이제는 그 전과는 같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이런 어떤 아까 앞서서 김택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작 툴에 대한 호기심과 그다음 배우고자 하는 사용해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문화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좌담회의 PPT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쁜 시간 중에도 사실 동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스란히 우리 이 후배들에게 또 그 동료들에게 공유해 주신 이 동문들에게 큰 박수를 드리면서 이 자담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